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이번 한 주의 첫 장이 시작됐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에 들어온 첫 주문을 보면서 지난주 반도체 랠리가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잠깐 기대만 높이고 흔들릴지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은 조금만 힘이 붙어도 이번에는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고, 현금으로 기다린 분은 첫 움직임을 놓칠까 벌써 매수 버튼에 손이 갈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계기는 시초가의 색깔이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동시 복귀예요. 미국 메모리주는 이미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장중에 확인할 건 그 돈이 삼성전자 현물로 실제 넘어오고 선물과 프로그램까지 같은 방향으로 붙느냐는 겁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전체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와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다우와 S&P 500, 나스닥이 모두 밀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메모리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4% 넘게 오르며 다시 $1000 위에서 마감했고, 샌디스크는 8% 넘게 뛰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월 말 저점에서 20% 이상 회복하며 기술적으로 약세장을 벗어나는 흐름을 만들었죠. 지수는 밀렸는데 메모리가 강했다는 건 시장이 아무 반도체나 사는 게 아니라 AI 투자와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수혜가 남아있는 곳을 다시 고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반가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만 오르는 장보다 마이크론과 저장장치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장이 한국 메모리에는 훨씬 직접적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연산칩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용 D램과 HBM, 기업용 SSD가 함께 들어가야 하고 전력과 냉각 설비까지 따라붙어야 해요.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와 저장장치에 다시 돈이 몰렸다는 건 AI 투자에 대한 관심이 칩 한 종류를 넘어 데이터 센터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메모리가 올랐으니 삼성전자도 그대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생긴 기대가 한국 주식의 수익으로 바뀌려면 외국인이 실제 주문을 넣어야 해요. 선물만 사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날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함께 담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까지 붙으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체에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외국인 현물 및 선물 및 프로그램이 같은 방향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솔직히 장이 열리고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시초가부터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면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기도 전에 매수 버튼부터 누르고 싶어져요. 반대로 미국 메모리가 강했는데 삼성전자가 기대보다 조용하게 출발하면 호재가 끝난 것처럼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만들어진 첫 가격은 밤사이 쌓였던 주문이 한꺼번에 만난 자리일 뿐이에요. 그 가격을 새로운 돈이 계속 사주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문을 연 힘과 그 가격을 지켜내는 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30분에는 상승률보다 돈의 주체를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가 높게 출발했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프로그램도 매도로 기울면 개인의 추격 주문이 가격을 띄웠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초가 부근을 지키고 외국인 현물 매수와 코스피 200 선물 매수가 함께 늘어나며 거래대금이 다시 붙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난주 랠리를 만든 돈이 한 번 더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죠. 첫 고점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눌림을 받아주는 주체가 확인되는지를 기다리세요. 여기서 외국인 동시복귀는 한 번 찍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이 열린 직후 선물 매수가 크게 잡혀도 몇 분 뒤 바로 줄어들 수 있고, 현물 주문도 장 초반 가격을 만들기 위한 짧은 매수로 끝날 수 있어요. 첫 눌림 뒤 삼성전자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할 때도 현물과 선물이 같이 늘어나는지, 두 번째 흔들림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커지지 않는지를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숫자보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들어오는 돈이 진짜 복귀에 가깝습니다.
거래대금은 같은 빨간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뒤 가격은 조금씩 오르는데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면 뒤에서 따라오는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눌릴 때 거래가 잦아들고 다시 고점을 두드릴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팔려는 사람보다 새로 사려는 돈이 강해지고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몸집이 큰 종목이라 적은 돈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주가와 거래대금이 함께 살아나야 장중 상승을 종가까지 연결할 힘이 생겨요. 외국인 선물 숫자만 보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선물을 사면서 삼성전자 현물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날이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코스피가 강해 보여도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선물 매수 뒤 현물 주문까지 같은 방향으로 붙는 모습이에요. 프로그램 매매도 오전 매수가 오후까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크게 들어왔다가 점심 이후 매도로 돌아서면 단기 자금이 빠지는 흐름일 수 있고 눌릴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며 매수가 남으면 종가까지 끌고 갈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화요일은 한 주의 첫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모든 판단을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첫 30분에는 해외 재료를 방영한 주문이 부딪히고 오전 중반부터는 그 가격을 인정하는 자금과 되돌리려는 자금이 갈리기 시작해요. 점심을 지나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되는지 오후에 외국인 현물 주문이 다시 커지는지를 보면 아침 움직임의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장에서 서두르는 것보다 확인할 시간을 남겨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환율과 금리는 외국인 복귀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밤사이 맹오리는 강했지만 미국 국채금리와 유가가 올라 시장 전체에는 부담이 남았어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얻을 주가 수익을 환율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매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선물 분위기까지 받쳐주면 미국 매물이의 강세가 국내 대형주 주문으로 넘어오기 쉬워져요. 삼성전자 실적에 환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외국인 주식 수급에 환율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은 환율 이야기처럼 보여도 따로 나눠야 돼요. 이번 메모리 랠리가 오래 가려면 주가 뒤에서 실제 업황도 따라와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D램과 낸드 가격 전반이 올라가며 서버용 D램과 HBM의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져야 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함께 올라간다면 시장은 단순히 급락했던 가격을 되돌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업 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종목만 빠르게 오르는데 이익 전망이 제자리라면 기대가 앞서간 구간인지 경계해야 하죠. 이번 주 외국인이 돌아올 명분은 강한 뉴스보다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옵니다. HBM도 공급 부족이라는 말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제 수혜를 키우려면 고객사 인증과 양산 일정, 수율, 출하량이 함께 움직여야 해요. 수율이 올라가면 같은 웨이퍼를 투입하고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적층과 패키징, 테스트 병목까지 풀리면 관련 장비와 후공정 기업에도 거래대금이 붙을 수 있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강하게 담으려면 HBM도 한다는 기대보다 HBM이 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조금씩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도 같이 보세요. 마이크론이 강했던 밤이라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반응할 수 있고 대형주 수급과 범용 메모리 기대가 부각되면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쉬더라도 다른 쪽의 외국인 매수와 거래대금이 살아있으면 반도체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종목이 동시에 외국인 매도로 돌아서고 저점을 낮춘다면 주변 장비주 몇 개의 급등만으로 반도체 랠리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대형주는 경쟁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자금이 들어오는 가장 큰 입구입니다. 둘의 속도가 다른 날에는 뒤처진 종목을 무조건 사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할 때는 HBM 쪽 이익 기대가 집중되는지 보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는 범용 메모리 가격과 대형주 수급이 함께 부각되는지를 살피면 돼요.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든 다른 한쪽의 거래대금까지 살아나면 반도체 안으로 새 돈이 들어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한 종목에서 빠진 돈이 다른 종목의 짧은 급등만 만들면 업종 전체 랠리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업종으로 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형주의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HBM 장비와 테스트 및 패키징, 후공정, 기판으로 돈이 넓어지면 시장이 메모리 생산 확대를 구체적으로 가격에 넣는 과정일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기기, 냉각 인프라까지 거래 대금이 이어지면 AI 투자의 범위가 칩을 넘어 전체 설비로 번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상승보다 반도체 안에서 돈을 받는 업종이 늘어나는 흐름이 더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작은 장비주가 급등하는 장면을 무조건 확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외국인이 빠지는데 몸집이 작은 종목 몇 개만 상한가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면 대형주에서 나온 단기 자금이 빠르게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뒤늦게 따라가면 삼성전자에서는 답답함을 견디다가 팔고 새로 옮긴 종목에서는 급등 끝을 잡게 됩니다. 건강한 확산은 앞서 오른 대형주의 돈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공정의 거래 대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앞 단계를 버리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앞 단계 위에 다음 단계가 쌓여야 해요.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는 당장 갈아탈 종목 목록이 아니라 삼성전자 랠리의 폭을 재는 단서로 활용하면 됩니다. HBM 장비만 움직이면 생산 능력 확대에 돈이 붙는 것이고 테스트와 패키징까지 이어지면 출하 병목을 풀려는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까지 거래 대금이 번지면 시장이 AI 투자를 한두 개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의 사이클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퍼지는 순서와 거래 대금이 끊기는 지점을 보면 랠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상승장인 날에는 시초가 추격보다 첫 눌림의 질을 보세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고 눌릴 때 거래가 줄면서 시초가를 지킨다면 보유자는 흐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양봉을 놓쳤다는 불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눌림 뒤 재매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면 같은 빨간불이라도 욕심을 낮춰야 합니다. 상승을 마쳤다는 사실보다 상승을 만든 돈이 남아있는지가 계좌 수익을 결정합니다. 약하게 시작하는 날에도 파란불만 보고 전량을 던지면 안 됩니다. 첫 매도가 나온 뒤 외국인 현물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며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돈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지수는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지키는 장면도 수급 변화의 단서가 됩니다. 위험한 건 낮게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복을 시도하지 못한 채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이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다시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약세의 색깔보다 매도가 계속되는지를 보세요. 수익권이라면 최고점을 맞추려는 욕심부터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오전 저점을 지키면 일부 수익을 보호하면서 흐름을 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높여도 거래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수익을 지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는 사실보다 그 플러스를 만든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가 먼저예요. 매도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수급이 빠지고 지켜야 할 구간이 무너질 때 일부라도 내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본전권은 내 매수가를 시장의 지지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는 매물도 많아져요. 그 매물을 외국인 현물과 거래 대금이 받아내면서 고점을 높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본전이 왔다고 전량을 정리하거나 이제 복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비중을 늘리면 다시 흔들릴 때 대응이 어려워져요. 본전이라는 숫자보다 매물대를 통과시키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가 보유와 비중 조절의 기준입니다. 손실권은 외국인 복귀 기대를 물타기 명분으로 먼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면 평균 단가는 낮아져도 계좌 위험은 더 빠르게 커져요.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며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날 때만 추가 매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도 대응입니다. 좋은 업황을 믿는 것과 매도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비중을 늘리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현금 대기자는 이번 한 주의 첫 움직임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현금은 비춰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선택권이거든요. 첫 30분에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붙는지 보고 오전 눌림에서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종가까지 거래대금이 남는지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돼요. 기회를 놓친 것과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참은 건 전혀 다릅니다. 좋은 흐름은 한 번의 체결로 끝나지 않고 다시 확인할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외국인 복귀가 확인되더라도 복구 욕심보다 비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주가 조금만 흔들려도 레버리지 상품의 손익은 훨씬 빠르게 움직여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이 같이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무너지면 물타기보다 추가 손실 차단과 비중 축소가 먼저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현금과 당보 여력을 회복해야 다음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반도체 랠리를 믿는 마음과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포지션을 정할 때는 삼성전자를 얼마나 좋게 보느냐보다 한 번 더 흔들렸을 때 계좌가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미 비중이 큰 분은 외국인 복귀가 확인돼도 추가 매수보다 기존 물량의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 게 맞고, 비중이 작은 분은 첫 움직임을 놓쳐도 확인된 자리에서 나눠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에 자금을 전부 써버리면 뒤에 더 좋은 신호가 나와도 움직일 수 없어요. 기대가 클수록 현금을 조금 남겨두는 선택이 오히려 랠리를 오래 따라갈 힘이 됩니다. 종가에서는 장중에 들어온 외국인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침에 선물과 현물 매수가 크게 찍혔어도 오후에 모두 빠져나가고 삼성전자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다음 장 계획은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 반도체 거래대금이 마감까지 유지되고 SK하이닉스와 후공정이 함께 버틴다면 흐름의 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방향은 장중 최고가보다 종가에 남은 돈이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실제 장중에 혼자 전부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같이 보려고 해도 출근하고 일을 시작하면 계속 주식창을 켜둘 수 없잖아요. 잠깐 화면을 보지 못한 사이 프로그램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삼성전자가 기다리던 구간을 이탈하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매수세가 빠진 걸 놓쳐 본전으로 돌아가고, 처음 판단이 틀렸는데도 예전 전망만 붙잡고 물타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필요한 건 가격 알림이 아니라 내 대응을 바꿔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사고 팔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는지, 프로그램이 장중 방향을 바꾸는지, 삼성전자가 기다려볼 구간을 지키거나 대응을 다시 세워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외국인 동시복귀가 확인되면 첫 눌림에 수익을 너무 빨리 끝내지 않도록 하고, 선물만 강하고 현물이 빠지면 높은 가격을 뒤쫓지 않도록 행동 순서를 바꿉니다.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뉴스 때문에 내 계좌에서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장중에 혼자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손실권은 어느 수급까지 기다릴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물타기를 멈추고 비중을 다시 살필지 확인할 수 있고요. 수익권은 매수세가 약해질 때 언제부터 수익을 지킬지, 현금 대기자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거래대금이 어떻게 붙어야 자금을 나눠볼지 계좌 상태에 맞춰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와 HBM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실제 번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종목의 이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변 업종으로 돈이 넓어지는지,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빠지는데 소형주만 급등하는지를 나눠서 봅니다. 전자는 업황 전체의 재평가일 수 있지만 후자는 짧은 순환매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주변 종목은 무조건 갈아탈 목적지가 아니라 대장주에 들어온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온도계입니다.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와 관련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알림이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동시복귀를 확인하기 전에 시초가를 추격하는 일, 프로그램 매도가 커졌는데도 처음 전망만 붙잡는 일, 수익을 만든 돈이 빠졌는데 최고점만 기다리다 다시 본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줄일 수 있어요. 주가가 움직인 뒤 대응 방법을 찾지 말고 수급이 바뀌는 순간부터 내 계좌의 행동도 함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출발해 현물 및 선물 및 프로그램이 함께 붙는 날에는 첫 눌림을 견딜 근거를 알려드리고, 높게 시작했지만 현물이 빠지는 날에는 추격을 멈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약하게 출발해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시초가를 회복하면 공포에 던지지 않도록 흐름을 다시 연결하고요. 반대로 최근 저점을 깨면서 새 수급이 모두 매도로 기울면 물타기보다 비중과 레버리지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계좌 상태와 장중 수급에 따라 행동은 달라야 하니까요. 이번 한 주 삼성전자가 다시 폭발할 계기는 분명합니다. 미국 메모리주는 이미 강하게 움직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점에서 20% 넘게 회복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삼성전자에서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와 거래 대금이 종가까지 남는지가 관건이에요. 첫 30분에는 돈의 주체를 보고, 오전에는 눌림과 섹터 확산을 보고, 종가에는 들어온 돈이 남았는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돌아오면 랠릴리를 누리고 그 힘이 약해지면 처음 기대보다 계좌의 수익과 현금을 먼저 지키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